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적 문제를 위한 전문적인 케어를 장려하는 서비스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는 온맨크 팀의 임준입니다. 저희 조는 이슈 파인딩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미디어를 주로 탐색했었는데요. 이때 저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점차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과 그런 관심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조사해보니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약 60%에 이르고요. 그 중에서 약 40%의 사람은 아무에게도 본인의 문제에 대해 상의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비율은 약 20%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라는 것은 아직 질환에 이르지는 않은 비교적 가벼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상담사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상처가 골마 터지기 전에 미리 도움을 받는 것이 환자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해관계에 위치한 대상들을 다음과 같이 스테이크홀더 맵으로 정리하였고요. 디스커버 첫 번째로는 4명의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전문가, 5명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유경험자, 8명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인덱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함께 정신적인 문제를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요. 그 요인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디스커버를 통해 얻게 된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하는 작업을 하면서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적절한 형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았고, 최종적으로는 정신적인 문제를 위한 전문적인 케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 문제들을 기준으로 다음의 형태와 같은 오퍼튜니티 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단기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 디자인적 기회 요소로서 사회적, 개인적 인식 문제와 왜곡된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의 서비스 스테이트먼트와 타겟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루션을 구체화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 정말로 편견 어린 시선인지 혹은 사실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편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환이 발병 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기능 저하가 무능하다는 인식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치료를 받는다면 더 이상 사실이 아니며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폭력적인 성향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같은 일부 질환에서만 나타나는 질환적인 특징이며 범죄율 또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질환자의 범죄율이 더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견은 무엇일까요? 편견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 또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집단과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쉽게 바뀌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 및 처리 과정이 없습니다. 또한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집단적인 현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인식, 즉 편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각종 연구자료 조사와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편견을 해결하는 방법은 편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나무에 달린 포도를 본 여우는 그 포도는 신포도이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여우는 포도를 먹지 못하는 행동을 본인의 태도와 의견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태도와 본인의 행동이 다를 때 사람들은 이미 한 행동을 바탕으로 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편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가지고 온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외의 사례에서 주로 많이 발견된 방법인데요. 갈등을 겪는 집단과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편견이 실제로 감소한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의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무지와 공포가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하였을 때 편견이 감소된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편견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원이라는 기업은 지금의 청정원이 된 기업이었는데요. 웰빙 열풍으로 인공조미료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한 이미지가 새로이 필요했고 때문에 리브랜딩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북미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저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고급 라인을 판매하기 위해서 렉서스라는 서브 브랜드를 분리하여 만듦으로써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은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병명을 개정하여 이미지를 완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더하여 서울시에서는 블루터치라는 정신건강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정보 제공부터 인식 개선 캠페인, 그리고 개별적인 상담 연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블루터치라는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발견한 방법은 다음에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네 번째,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네이밍을 포함한 브랜딩을 통해서 정신건강 케어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솔루션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자인적 접근이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편견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사람들의 반감을 적게 사고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에 폭넓게 적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노출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제작 및 배포가 가능한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의 솔루션인 브랜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예상 가능한 브랜딩 대상으로서 4가지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타겟의 상태와 클리닉 자체를 규정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디자인이 아닌 의료적인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클리닉 이용 행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보고자 하니 현재 저희의 타겟층은 센터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때문에 아무리 인식 개선을 통해 행동을 바꾼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클리닉을 이용하는 집단을 위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타겟층의 행동 유도에도 용이하며 기존의 센터 이용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한 가지 논문을 발견하였는데요. 2019년 서울대병원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전적으로는 상담이라는 건강 추구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영향을 준다는 합리적, 이성적 행동 이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성적인 판단이 태도와 의도를 거쳐 행동으로 발전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행위를 봅시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는 담배를 피워야 할 것이고 담배를 피우겠어 라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흡연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이상적으로 느끼는 대상이 흡연을 한다든지 본인과 비슷한 주변인들이 흡연을 할 때 함께 흡연이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의식적 반응적 행동이라고 설명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건강 추구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하는 대상, 여기서는 원형, 즉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형이 되는 대상이 본인과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호감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 행동을 하게 되는 의향을 만들어내 결국엔 행동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상담 이용이라는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의 타겟을 위한 호감도 있는 혹은 저희의 타겟에게 동질감을 줄 수 있는 원형, 이상적인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브랜드 대상을 확정 지을 수 있었고요. 저희의 브랜드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딩을 구체화 및 시각화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를 도출하는 작업을 위해 기존의 인터뷰와 리서치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것을 최종적으로
클러스터링하고 최종적으로 5가지의 가치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정의 내린 후에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각화의 룰이 되는 디자인 원리를 설정하였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현재는 마음모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모음이는 어딘가 다치고 깨지고 조각난 마음을 모으고 가다듬자는 의미이자 여럿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의미에서 만든 네이밍입니다. 브랜드 메시지와 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로고 아래에 태그라인으로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라는 문장을 넣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각화를 위한 레퍼런스 보드와 로고 시안을 제작 중에 있고 추후 브랜드 프로모션을 기획 및 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